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오늘 좀 분석 들어가기 전에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난 주말에 그 게시판 글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때그때 주가의 현황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 이런 거를 이제 분석해서 매매하시는 데 있어서 좀 가이드를 좀 어떤 매매의 좀 기준점 이런 걸 좀 제시해 드리고자 채널을 시작을 했고 그렇게 왔는데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매일 특정 종목들을 매일 분석하다 보니까 일종의 그 가격 제시나 좀 리딩처럼 느껴지시는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제 그 앞에서 이제 해왔던 거 이제 잘 못 보셨던 분도 계시기 때문에 제 이 채널에 이제 갑자기 오셔서 보신 분들이나 아니면 또 그냥 주가 중심으로 보셨던 분들 그런 분들께는 종목에 대한 어떤 리딩 그러는 것처럼 느껴지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하락을 요즘 좀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이렇게 하락하기도 하는데 그럴 때 좀 뭐라 그럴까요? 좀 제 그 분석을 이제 리딩으로 보시고 그 상태로 그냥 어 이렇게 좀 주식을 보유하시거나 매매를 그냥 이렇게 하시다가 좀 속상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채널을 시작하게 됐던 계기가 보통 이제 주식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들 분들 또 강의할 때도 그렇고 이제 보면은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어디서 종목 괜찮대더라. 이 주식 사놓으면 잘 간대더라. 그래서 그냥 그걸 매수하시고 매도가를 잘 모르세요. 그러니까 마냥 갖고 계시기도 하시고, 네, 자산 관리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렸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려워하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주식을 갖고 계시다가 수익이 나시다가도 어느 순간에 또 다시 또 마이너스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제 죄송스럽게 좀 그 과하게 말씀드리자면 눈 감고 맹목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셔서 저는 이제 채널 취지가 주식 매매를 할 때 내가 음, 매수를 하는 기업을 왜 내가 그 기업을 매수를 하는지 그리고 내가 이 기업을 매수를 할 때 어떤 이유 때문에 하는 건지 어떤 목표 어떤 그 관점에서 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을 하시고 매매하시는 그런 데 있어서 도움이 되어 드리고 싶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맹목적인 매매가 아니라 알고 매매하는 형태로 이렇게 좀 가실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리는 그 가이던스를 어떻게 좀 제시해 드리는 그런 걸 목적으로 좀 했었고 그러면서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자산 관리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종목을 매매하실 때 비중 종목에 대한 매매 비중 그리고 종목을 매매하실 때 그 매수나 매도하실 때도 그 분할로 하시면서 어떤 식으로 자산을 관리해 나가시는지 이런 부분을 좀 점점 이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리딩처럼 돼서 그냥 맹목적으로 제가 주식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중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거나 할 때 그냥 맹목적으로 이렇게 보시기만 하는 분들도 좀 계셨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제가 이제 주가의 자리에 대해서 내일 꼭 오른다, 내일 꼭 내린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현재 자리에서 어떤 부분이 중요하고 그래서 그 부분이 잘 지켜졌을 때는 상승을 할 거고 상승할 때도 어느 정도 이슈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이 부분이 깨지면 다시 하락할 수도 있고 이런 어떤 분석에 그러니까 지점 매매 하시면서 그 판단하실 때 기본적인 그런 분석의 어떤 그 기준점 요걸 좀 제시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냥 주가로만 이렇게 보시고 그냥 간다더라 하고 믿고 이렇게 투자하시는 분들도 또 계시는 것 같아서 그리고 최근에 좀 종목이 주가가 좀
어렵잖아요. 좀 일부 종목도 어려운데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생각과 다르게 지금 그냥 뭐라고 제가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 그냥 리딩으로 돼버려서 생각과 다르게 그냥 갖고만 계시다가 그러니까 손실 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면 그냥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어떤 기업 분석, 사업 분석 거기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해설을 좀 드리고 어, 종목 자체에 대한 주가에 대한 분석은 가급적이면 좀 지양을 할까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가에 대한 기술적인 분석을 자꾸 이제 하다 보면은 그게 결과적으로는 리딩으로 느껴지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줄이고 좀 자제를 할까 네, 하는 생각을 또 많이 했었고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인가요? 그때 이제 게시판에 앞으로는 종목, 그러니까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분석, 그리고 기업에 대한 분석, 그다음에 종목에 대한 분석 위주로 하고 주가 분석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제가 드렸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요즘 힘든 시기에 또 다른 고민과 걱정거리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제가 좀 너무 죄송하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좀 어떻게 보면은 부족한 사람이다 보니까 또 너무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부족한 결정을 했던 것 같고 생각도 좀 이렇게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찌됐건 이제 종목을 보유하시면서 제가 그날 이제 종목에 대한 어떤 분석을 해드리는 부분이 그래도 그 부분을 좀 참고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제가 그런 부분들 좀 너무 간과를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또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주가 분석은 그래서 계속 이제 할 예정이고요. 할 예정이고 대신 이제 이거를 저도 이제 계속 고민을 많이 할 겁니다. 이게 단순히 어떤 종목 리딩처럼 느껴지시지 않고 제가 이제 분석하는 걸 바탕으로 해서 한 종목만이 아니라 앞으로 매매를 하실 때도 종목을 분석하시고 그러니까 기업을 분석하시고 그 종목을 선택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매매를 하실 때 본인의 어떤 매매 스타일이나 매매 전략을 만드시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가 어떤 그 연습 대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연습이 되는 거고 또 그 만들어갈 수 있는 과정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되도록 또 많은 고민을 하고 좀 네, 또 여러 가지 시도를 이렇게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좀 이렇게 또 이해해 주시고 또 너그럽게 네, 받아주신 분들이 또 많이 계셔서 정말 감동했고요. 네, 채널에 계신 분들이 또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구독자분들 또 시청자분들 또 너무 따뜻한 분들이 많으셔서 또 제가 정말 힘을 많이 받았고 그리고 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네, 정말 감사드리고요. 네, 어려운 상황 또 다 이렇게 힘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오늘 또 이렇게 좀 분석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오늘 코스피 4.07포인트 0.13% 정도 이제 빠졌는데요. 코스닥은 좀 오늘 올랐어요. 3.27포인트 0.34% 아니 0.34% 이제 올랐어요. 오늘 장 초반부터 외인들의 매도가 좀 거셌죠. 외인들이 좀 매도가 많았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인 매도도 많다 보니까 네, 프로그램 이제 비차익도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오늘 뭐 연기금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연기금이 매도를 멈춘 게 아니에요. 하도 언론에서 뭐 52주 연속 순매도 뭐 이런 얘기 자꾸 나오니까 언론에 나오는 부담감을 피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선거도 앞에 있잖아요. 이제 4월 7일 선거도 앞에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영향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좀 뭐라 그럴까요? 그 눈치 보기, 네,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는데, 공매도 연장도 그 금지 연장도 그렇고 약간 포퓰리즘 성향이 있어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게 실제로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연기금 같은 경우는 어쨌든 그런 뭐 그런 이슈, 언론상 이슈라 그럴까요? 그런 것 때문에 한 이틀 그랬죠. 하루는 거의 뭐 순매수라고 하지만 거의 뭐 얼마 되지도 않게끔 했고, 네. 근데 제가 이제 전에 말씀드렸지만 그 당시에도 보면은 매수를 한 게 아니에요. 매도를 살짝 줄였던 것 뿐입니다. 매수 규모는 뭐 크게 변화 없이 매도를 살짝 줄였어요. 매도를 살짝 줄이니까 순매수라는 건 결국은 매수 빼기 매도량이거든요. 네. 그래서 순매수가 마이너스면은 순매도, 네, 순매수가 이제 플러스면 순매수 이렇게 되는 건데, 매수량에서 매도량을 빼는 거예요. 빼는 건데, 뭐 매도를 뺐으니 자연스럽게 이제 플러스가 됐던 거죠. 근데 또다시 지금 1조 이상, 그때 뭐 1조도 안 되게 해서 줄였었잖아요. 그쵸? 7천억이었나요? 8천억이었나? 네, 그래서 이틀 그러다가 또다시 지금 3일째인가요? 4일째인가요? 또다시 지금 매도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연기금은 계속 매도예요. 지금 1조 3천억이 넘게 또, 그러니까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는 건데, 자, 이제 금융투자, 다시 어느 정도 조금 또 이제 매수로 또 이제 돌리고 있죠. 순매수 규모로. 네, 그런 상태인데, 코스피가 이제 그 3천에서 제가 그때 말씀드린 3천에서 3,075에서 한 3,080 상단을 놓고 이제 박스권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금융투자가 이제 순매수가 나온 거는 이 지금 겹쳐서 잘 안 보이는데 살짝 이거 좀 뺄게요. 네, 3천을 바탕으로 하고 3천을 이제 베이스, 그러니까 하단이 이제 3천이에요. 이 연두색인가요? 풀색? 네, 연두색이라고 할게요. 자, 연두색으로 된 이 하단, 네, 하단이 이제 3천인데 그 위에가 한 3천, 이 조금 움직였었나 보네요. 네, 살짝 이렇게 3075에서 80 정도 되는 그런 정도 선이거든요. 거기에 좀 있는데 이게 아마 3075, 80 이 정도 사이에요. 네, 그 정도 있는데 이 박스 상단으로 가면은 점점 이제 하락 쪽으로 이제 베팅을 많이 하고, 특히 금융투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더 밑으로 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아요. 저기는 전에 2800을 얘기했었잖아요. 그쵸? 2800을 얘기했던 데라 더 빼고 싶은 것도 있고 최소한 이제 2900까지도 해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여러 가지 지금 증시 상황이 뭐 확 뺄 만한 거가 또 눈치 보이기도 하니까 지금은 이제 3천에서 이제 3천 한 75에서 80 이렇게, 그 증시에 따라 지금 증권사에 따라 3,150까지 밴드 상단폭을 보는 데도 있더라고요. 여기까지. 네, 있는데 뭐 그거는 당장에 그렇게 움직이진 않을 것 같고, 기본적으로는 3천에서 3,075 밴드가 계속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3천 쪽으로 내려올수록 이제 금투자나 이런 쪽, 그리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좀 내려왔으니까, 소폭이지만 더 내려왔으니까 이 비차익 거래가 약간 줄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지수 반등으로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은데, 3천으로 갈수록 조금씩 이제 금융투자를 비롯해 순매수가 나오고 3,075 이 정도 갈수록 순매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약간 박스권 장세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지난번에 이제 여기가 깨지면서 두 번이나 이렇게 깨졌는데 2,900 이쪽으로 가느냐 했는데 거의 가지는 않고 있네요. 않고 있고 박스 상단에서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장 초반에 워낙에 외인들 매도가 거셌죠. 보시면은 외인들이 워낙에 거셌기 때문에 지수 자체도 뭐 확 눌렸어요. 시가 자체는 조금 올려서 시작을 했는데 뭐 저가가 3010 죄송합니다. 19.60까지 갈 정도로 장중에 쭉 빠졌어요. 그래서 이때 그 장 초반에만 봐도요, 저가가 이제 3025.19까지 갈 정도로 좀 많이 빠졌었거든요. 3000, 네, 거기까지 내려갔었죠. 여기가 더 저가가 더 바닥이겠네요. 3022.49까지, 그러니까 거의 3022 정도 선까지 갈 정도로 좀 빠졌었어요. 이제 빠졌다가 이제 마무리는 어쨌든 3035까지 갔는데, 뭐 장 초반에 워낙에 외인들이 매도가 나왔던 이유는 그 제가 이제 별도의 시황 관련돼서 해놓은 그 영상이 있는데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SLR을 이제 연준에서 연장 안 하겠다. SLR 그 완화 조치를 연장을 안 하겠다. 그 SLR이라는 게 뭐 은행권들이, 특히 대규모 대형 이제 금융사들이
그 국채나 뭐 파생이나 이런 걸 매수를 할 때 그 매수한 만큼 어느 정도 자기 자본을 유지를 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0원어치 매수하면 그 5%다 그러면 500원 정도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라. 그 어떤 담보라고 보시면 돼요. 담보 비중.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10,000원어치 살려면 500원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리먼 사태 때 금융사들이 자기 자본 대비 너무 많은 상품들을 매매를 하다가 결국 문제가 생기면서 막 파산하고 뭐하고 막 난리법석이 나니까,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는 현금을 갖고 있어라. 니네들이 뭐 국채를 매입하면 국채 매입 금액에 뭐 100억을 매입을 했다 그러면 5억 정도는 현금으로 니들이 갖고 있으면서 만에 하나를 대비하라. 이게 이제 SLR이거든요. 자기 자본 그 비율인가요? 근데 요거를 이제 작년에 이제 코로나 상황이 벌어지면서 연준에서 완화를 했어요. SLR 안 해도 된다. 그 미 국채나 이런 거 매입할 때 니들 SLR 안 해도 돼. 100억어치 국채를 사도 5억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고 그런 거 일시적으로 없어. 우리가 일시적으로 그런 거 없앨게 해갖고 은행들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겠어요? 근데 조건 없으니까 맘 놓고 국채를 매입을 했죠. 근데 3월 말에 끝나는데 그걸 완화를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연장을 안 했어요. 완화에 대한 조치를 연장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연장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3월이 끝나고 4월이 되면요, 만약에 지금 미 국채를 100억 갖고 있다 그러면 현금을 마련해서 5%면요 5억은 갖고 있어야 돼요. JP모건이나 이런 데들은 이제 시스템적 중요한 그런 금융 시스템상의 이제 중요한 금융기관이라 그런 데는 5%거든요. 일반 금융사들 3%인데 뭐 3%라고 하더라도 100억 원 어치 만약에 국채가 있다 그러면은 3억이죠. 3%면 3억 원 어치는 현금을 거기에 상응하는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돼요. 아무 현금이나 해놓고서 그 현금 써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국채를 갖고 있는 동안에 그 현금은 국채 이제 매칭해서 이렇게 특별한 그 계좌나 이런 걸 갖고 있어야 돼요. 네,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이제 그렇게 되면 현금을 확보해야 되는 게 일이니까,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국채를 팔아버리겠죠. 팔아갖고 돈을 만들겠죠. 만들고 그걸로 어느 정도 이제 남은 보유 국채에 대한 그 SLR을, 그러니까 현금 보유 비중을 만들고, 예를 들어 100억이면은 50억을 팔아버리면 50억에 대한 그 5%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까는 100억이면 5억을 현금 갖고 있어야 되는데 반을 팔아버리면 50억이 5%니까 2억 5천만 현금 갖고 있으면 돼요. 근데 플러스로 50억어치 국채를 팔았으니까 그러면은 50억의 현금도 있죠. 그래서 이런 전략을 쓸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규모 국채 매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른 이제 또 금리 인상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 국채가 또 1.7%마저 넘어버렸어요. 기존에는 1.5%만 넘어도 1.5% 아래에 있어야 안정적이다, 1.5%가 넘으면 좀 불안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는 뭐 대놓고 그냥 넘겨나갔고 1.6%만 돼도 이제 기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게 높다가 아니라 뭐 1.6%는 이제 그냥 뭐 보통 그래 이런 것처럼 기준이 돼버린 것 같고, 뭐 이제 1.7%까지 넘어버렸어요. 1.75 가까이 갔죠. 1.73몇인가까지 갔는데 어차피 연준에서는 뭐 2%, 뭐 거기까지 2%보다 좀 넘는 수준까지는 용인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버퍼가 아직도 2% 넘게 있어요. 한 3%까지는 지금 더 오를 수 있는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전히 금리는 오를 수 있을 것 같다. 연준의 태도를 보면 금리 인상은 막을 마음이 없는 것 같다. 자, 이것 때문에 그럼 결국 금리 오른다. 금리 오르면 증시에서 자금이 이탈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걱정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증시의 투심이 약화가 되는데, 결국 이걸 이겨내려면 바이든 정부가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그 1조 9천억, 네, 그런 9천억 달러죠. 거의 2,200 정도의 우리나라 돈으로 하여튼간 그 정도 금액을 이제 부양책으로, 대규모 부양책으로 쓰는데, 그 돈이 결국은 경기 부양에 큰 좋은 영향을 줘서 경기가 빠르게 성장한다.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가 좀 더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뭐 어떤 유동성 문제 때문에 금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 결국은 발전하는 과정에 생긴 자연스러운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에 대해서 크게 걱정을 안 하게 되고, 걱정을 안 하게 되면 투자자들은 경기가 이제 회복될 때 거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기업들, 거기에 투자를 더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뭐죠? 증시가 다시 또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한국 증시나 뭐 미국 증시도 그렇지만 한국 증시는 특히 지금 박스 상단이, 증시 상단이 닫혀 있어요. 코스피 보면 위로 못 가고 있어요. 계속 닫혀 있고 오히려 아래로 열려 있거든요.
여러 가지 이벤트가 지금 많아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4월 7일 그 재보궐 선거가 끝났을 때 그 당선자가 누구냐에 따라 또 출렁거릴 거고 공약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또 정치적 이슈 그 포퓰리즘 때문에 4월 7일 선거 때문에 그냥 아무 대책 없이 그냥 공매도 그 재개 연장 그러니까 금지 연장을 5월 달까지 했는데 이제 5월 달에 공매도가 이제 재개가 됐을 때 네. 그때 그러면 시장의 상황이 어떻게 될 건가? 또 이런 것도 있죠. 그게 5월 3일인가요? 그 공매도 재개가. 네. 딱 보면은 보이잖아요. 선거 끝나자마자 어느 정도 딱 하고 끝나자마자 바로 직후로 하면은 또 그러니까 어느 정도 조금 텀만 주고서 이제 한 건데. 근데 어쨌든 그런 이슈가 있어요. 공매도가 재개가 되면 또 공매도 관련해서 또 매도물이 나올 수 있고. 그 똑같습니다. 상장주 나오자마자 상장을 하면은 열심히 이렇게 매수하고 싶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매도는 내려간다에 투자잖아요. 그러니까 공매도가 재개되면 뭐 하겠어요? 내려가는 거에 대해서 득을 보기 위해서 매도물을 내놓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좀 있고 더군다나 또 이제 5월 달에는 그 MSCI 또 반기 리뷰도 또 있어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좀 박스 하단이 그러니까 코스피 같은 하단이 좀 불안불안한 상태예요. 근데 상단은 열려 있지 않고. 자, 이런 상황이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외인들 투신까지 흔들려 버리니까 한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조금 약간 불안불안한 상황 그리고 약간의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불안 심리와 변동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어느 정도 이제 3천은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너무 빠지지는 않고 있다는 그런 상황이라 그게 긍정적인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외인들 지금 오늘 뭐 순매도 상태긴 하지만 보면은 이제 외인들 3조 넘게 팔기도 했었는데 그래도 뭐 2조 4,500 거의 500 정도 되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용인을 할 만한 부분인데 자 이제 내일도 어떻게 나오느냐 오늘 밤 이제 뉴욕 증시나 이런 거 상황에 따라 좀 바뀌겠지만 여전히 미국은 금리 갖고 대형 투자자들이 금리를 좀 이용해 먹고 있어요. 금리를 불안한 걸 자꾸 만들어 갖고 그 사람들은 이제 공매도도 하니까 그런 것도 있죠. 자꾸 불안 심리를 만들고 국채에 대한 수익률도 또 높이기 위해서 일부러 국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이제 만들려고 분위기를 하는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줘갖고 또 외인이 매도가 나오기 시작하면 사실 지금 상태에서 기관들이 수급이 좋지 않은데 여기서 이제 외인들 매도가 나오면 좀 골치 아프거든요. 그리고 지난 금요일날 반짝 개인들이 10조 넘게 매수 규모만 볼 때 10조 넘게 매수를 했는데 또다시 10조 아래로 떨어졌어요. 9조도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개인들 투심도 좀 많이 좀 가라앉은 상태라 거기에 연기금은 이런 증시조차도 또 여전히 나는 이제 어쨌든 비중 줄일 거야 요것만 떠들고 있는 상태고 네. 금융투자가 하자니 금융투자는 어쨌든 자기들 실적을 올려야 되는 상황에서 무한정으로 증시를 받쳐주는 것만 하기는 어렵거든요. 오히려 얘들이 흔들잖아요. 박스권에서 흔들어대는 주체는 사실 금융투자거든요. 얘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 종목들 돌아가면서 흔들어대고 있고 연기금은 돌아가면서 종목 누르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그래서 이제 외인들이 중요해요. 지금 외인들이 중요한데 이제 간밤에 어쨌든 뉴욕 상황에서 이제 그 뉴욕 증시에서 미국 증시에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금리가 인상되는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 된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이런 걸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좀 이런 거 상황을 좀 말씀드렸고 SK케미칼 오늘 5%또 빠졌죠. 이때 조금 30만원 27만 4천원일 때 10% 올라가고 이렇게 하면서 또 6% 올라가고 해서 왔는데 그걸 대부분 반납을 했어요. 그래서 27만 4천원까지 갔던 주가가 반등을 하다가 결국 다시 27만 5천원까지 올라왔는데 일단 오늘 이 하락에 대한 케미칼의 패턴을 먼저 좀 보여드리면 엔지니어링 것도 있네요. 자, 이 패턴을 좀 보여드리면 장중의 상황을 보시면 초반부터 확 내려갔어요. 네, 시가 자체는 뭐 29만원 네 그렇게 해서 갔는데 제가 이렇게 하니까 헷갈리시죠? 자, 어제 그 금요일날 종가가 29만원이었잖아요. 그쵸? 시가 자체는 29만원에서 갔는데 시작하자마자 확 빠졌어요. 네, 확 빠졌어요. 빠지더니 하루 종일 주가가 이 부근에서 좀 머물러 있었거든요.
근데 그나마 이제 긍정적인 거는 어쨌든 여기서 좀 다시 종가까지 빠지긴 했지만 이 정도 라인을 지탱을 하면서 여기서 추가 하락을 안 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투심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이 종목 보시면 순매수 규모가 지금 금융투자 조금 있는데 여기 외에는 뭐 특별하게 이게 외인들도 매도를 했고 수급상 좋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더 안 빠졌어요. 초반에 그냥 매도가 다 소화됐고 이때 보면 제가 볼 때 개인들 악성 매물이 좀 빠진 것 같아요. 네, 이때 조금 요때 이제 단기로 들어왔던 것도 그렇고 이 케미칼은 좀 개인들이 막 흔들어내는 게 좀 있는데 그거에 관련된 매도물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소화가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서 막판까지 이게 눌리다가 반등이 나왔는데 이거를 종가에서 동시호가에서 다시 눌러버렸거든요. 그래서 주체를 보시면 개인입니다. 동시호가 때 개인들이 주로 이렇게 매도문을 내놓으면서 개인이 눌러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여기에 꼬여 있었던 이제 단기적인 그런 악성 매도 매물까지도 다 나간 어느 정도는 소화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사이언스만 바라보고 이렇게 단기적으로 들어왔던 데들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바이오사이언스 자체가 완전히 지금 뭐 좀 암울하잖아요. 그쵸?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뭐 바이오사이언스는 시가 자체가 훅 떨어져서 시작을 해갖고 네, 쭉 내려다 반등을 했지만 결국 내려가서 이렇게 끝났어요. 그래서 많이 빠졌죠. 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때가 상장일인데 상장일날 이렇게 올라가고 나서 그 다음부터 음봉그리드는 여기까지 쭉 빠졌어요. 네. 이때 이제 시작한 거 13만원인가 이때보다도 뭐 아직까지는 한 10% 정도 이렇게 여유는 있긴 한데 10% 정도 더 빠져버리면 한 11% 빠지면 이때 가격이랑 똑같아지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이게 요때도 보면은 갭이 아니라 뚫고 올라간 거라 중간에 이제 그러니까 매수자들이 뭐 많지 않아도 있을 텐데 그리고 여기서 또다시 거래량이 좀 올라가면서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여기가 지금 다 물린 거죠. 물리고 하다가 계속 이렇게 지금 그 상황이 돼서 여기까지도 또 내려갈 수 있는데 바이오사이언스가 좀 이런 모습이다 보니까 사실 케미칼의 이 단기의 그런 경우에는 바이오사이언스에서 그 청약을 못 받은 분들이 또 케미칼을 통해서 우회로 하시려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단타야. 제가 이제 악성이라는 표현은 좀 죄송한데 그냥 그거 바이오사이언스 상장빨이라 그럴까요? 그것만 보고 들어온 수급들이 있어요. 그거는 사실은 이 상승할 때 긍정적이지 않거든요. 왜냐면 급해요. 빠르게 먹고 빠져야 되는데 그런 매물들은 조금만 오르면 그런 이제 수급들은 조금만 오르면 바로 이렇게 매물로 나올 거예요. 이때도 이제 매도물이 나왔지만 그런 게 이제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뭐 바이오사이언스 저런 형태로 되면 그 관련해서 오늘 또 바이오사이언스 우회적으로 좀 케미컬을 통해서 수익을 얻으려고 했던 분들조차도 좀 어느 정도 좀 나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수급을 보시면 뭐 전반적으로 되게 순매도하고 막 그런 것 같죠. 근데 매도량을 보시면요, 거래량은 물론 이제 반토막으로 줄었어요. 이거 아주 좋은 증상이에요. 빠질 때 거래량 주는 건요 되게 좋은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상황 보시면 자 보세요. 연기금 뭐 기존하고 거의 비슷하게 뭐 바뀐 거 없죠. 투신 오히려 매도 줄었어요. 이거 순매도입니다. 그러니까 순매수 매도가 아니라 그냥 매도만 보는 겁니다. 보험도 매도 줄었죠. 금융투자 매도 확 줄었잖아요. 그쵸? 기관 자체 보시면 다 만 단인데 7천 얼마예요. 이거 정말 매도량이 엄청 줄었어요. 외인들 보세요. 외인들도 보시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매도를 해왔던 데인데 오늘 매도량 자체가 얼마 안 돼요. 자, 근데 다만 이제 매수 자체도 얼마 안 되죠. 연기금 뭐 조금 했고 나머지 주체들은 아니 투신 이거는 뭐 있는 등 없는 등이고 거의 매도가 없어요. 금융투자 사실 그러니까 매수가 없어요. 매수 자체가 좀 줄기는 했지만 이때에 비해서 매수는 하고 있었고 그리고 기간 자체 보면은 오늘 기간은 거의 관여 안 했다 보시면 돼요. 외인들도 보시면 거의 관여 안 했어요. 매도를 보시면 개인들이 그런 겁니다. 개인들. 네. 자, 이때랑 보세요. 개인들이 기존의 이런 거래량하고 비교할 때 물론 이런 때도 있지만 급등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직전에 한번 이렇게 좀 해보려고 들어오는 그 수급인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바이오 사이언스를 케미칼로 해보려고 했던 수급들. 근데 그것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보면은 개인들이 주로 이제 매도를 했지, 외인하고 기관들은 별로 오늘 관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케미칼 같은 경우는 오늘 빠진 게 좀 많이 속상하실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이게 반등해서 가려면 이제 조용히 가야 돼요. 거래량을 줄이면서 조용히 가야 되고, 지금 기관이나 이제 연기금도 그렇고, 조금 연기금도 사실 보시면 전하고 매도는 유지를 하고 있는데 직전에 이럴 때에 비하면 많이 줄었잖아요. 그쵸? 투신도 그렇고 다 대부분 줄었어요. 자, 이게 뭘 뜻하는 거냐면요, 지금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매도가 과한 거라고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 겁니다. 네, 매도가, 특히 금융투자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는 이 자리 자체가 지금 너무 과하게 지금 떨어졌다. 주가가 너무 과하게 하락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저번에 있던 이 자리가 사실은 중요해요. 저번에 이제 27만, 여기 종가가 27만 4천 원이었죠. 거기까지 갔는데 지금, 죄송합니다. 여기 27만 뭐 3천원, 27만 4천원 좋은데, 어쨌든 27만원 자리 지켜내면서 가는데, 뭐 그 이상, 그 이하로 많이 이렇게 확 빼지는 않을 것 같은 분위기인데요. 어쨌든 27만원 하단으로 빼지는 않을 것 같은데, 27만 5천원 이 자리도 괜찮아요. 여기에서 이때가 좀 성급하게 올라갔거든요. 사실은 너무 급하게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여기서 다시 차근히 만들어 가고, 그러면서 30만원을 돌파하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합니다. 30만원 돌파하고 조용히 35만원까지 가야 돼요. 얘는요, 더 이상 이제 바이오 사이언스한테 엮이지 말고, 그린 케미컬도 그렇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를 갖고 차근히 올라가야 돼요. 네, 차근히 올라가야 되고, 앞으로 케미칼이 지금 할 분야들, 뭐 그린 케미칼도 그렇고, 뭐 플라스틱, 그 미국이나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데도 그렇고, 플라스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으로 재활용 비율이 당장 이제 20%인가요? 거기까지 돼야 되는데, 앞으로는 100%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이어야 되고, 아니면 친환경이어야 돼요. 근데 지금 케미칼은 거기에 이미 오랫동안 준비해 왔고 시장을 확대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되게 괜찮은 것 같고, 더군다나 이제 제약 유통에 대해서도 지금 보면은 잘하잖아요. 대형병원부터 클리닉까지 잘하고 있고, 그런 부분도 괜찮고. 다만 이제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제 그 PPS 사업본부,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 하는 데가 여전히 투자가 많고 비용가, 돈 버는 것보단 비용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적자긴 한데, 그 수소전기차나 이런 것도 그렇고, 앞으로 이제 경량화 자동차 나올 때 거기에 적용될 수 있는 부분도 많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금속 대용으로 사용되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 뭐냐면 금속처럼 되게 단단하면서 화학적 그런 어떤 변이나 이런 게 되게 낮은 아주 차세대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플라스틱이에요. 옛날에는 그 우주선이나 이런 데도 많이 썼던 거거든요. 우주선 같은 거 너무 무거우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강도가 높고 내열성 이런 것도 강하면서 내화학성이라고 그러죠. 화학적 변이가 많이 안 되면서 강철처럼 단단한 그런 플라스틱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을 하는데, 여기도 앞으로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지금 그렇게까지 저는 고평가됐다고 보진 않아요. 앞으로 케미칼이 갈 길은 되게 크고, 그리고 바이오 사이언스 관련해서는 뭐 장부상 노름이라고, 그러니까 그 숫자 노름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는데, 맞습니다. 연결회계라는 게 자회사 매출을, 데이터를 장부상으로만 표기한 거라, 어떤 지배회사, 그러니까 모회사가 자회사에 대한 책임 여부, 그런 것 때문에 표기를 하는 건데, 이 연결회계가 꼭 그렇게 숫자 노름으로만 볼 게 아닌 게, 어떤 경우는 그게 있어요. 자회사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자회사가 맨날 마이너스여갖고 오히려 모회사 실적을 까먹어갖고 주가가 되게 하락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 모회사는 정말 사업 잘하는데 자회사하고 연결을 해결을 딱 했더니 재무제표상 확 줄어버리는 거예요. 자회사 적자가 크면요, 오히려 모회사가 잘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이너스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런 착시가 생기는데, 지금 이 연결회계라는 게 그만큼 자회사에 대한 책임을 모회사도 져라 이거거든요. 지배회사가 비지배회사에 대한 책임을 많이 가져라, 그런 뜻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케미칼이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해서는요, 뭐 지분을 보면은 무조건 어쨌든 과반 이상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주총해도 혼자서 표 던지면은요 과반 이상이에요. 뭐든지 혼자 할 수 있는 그런 지배회사이기 때문에 결국은 바이오 사이언스에 대한 모든 책임을 다 갖고 있거든요.
다 지고 있는 상태고, 그런 바이오사이언스의 사업 방향이나 모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고, 바이오사이언스에서 만약에 약을 잘 개발하거나 또 CMO 이제 제약 유통을 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케미칼이 개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주청 열어갖고 자기가 하면 되고요. 그 어떤 특수한 문제, 대표이사 변경도 사실은 특별주청이 3분의 2인데 3분의 2도 넘거든요. 과반이 아니라 그건 3분의 2인데 거기에 대해서는 또 대표이사 해임이나 이런 것도 케미칼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자기 회사나 다름없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숫자 노름으로 보는 거하고는 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지배 구조상. 그리고 배당을 만약에 하게 될지 모르겠죠. 케미칼이 바이오산스가 배당하게 되면 배당 수익도 뭐 지분이 워낙 세니까 별도의 어떤 현금 캐시플로우, 그러니까 현금이 들어올 수 있는 루트를 만든 거고요. 그런 일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만에 하나 뭐 필요하다 그러면은 지금 뭐 주가가 좀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뭐 이건 좀 계산해 봐야 되긴 하는데 여전히 1조 넘는 평가가 있잖아요. 지분 평가. 그러니까 뭐 안 되면은 자기 주식을 매도를 해갖고 블럭딜을 하든 매도해서 현금 확보할 수도 있고, 그런 거 다 따지면요 지금요 케미칼이 재무구조 개선이요 어마무시하게 잘 돼 있어요. 기존에 주가가 왜 눌려 있었냐면 재무 문제였거든요. 부채가 심하고 부채에 비해서 매출이나 당기순이익 이런 비율이 낮았고, 그러니까 좋게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 이제 재무 개선이 상당 부분 되게 개선이 됐고, 이번에 현금 확보한 게 많잖아요. 그런 걸로 되게 개선이 많이 되고, 앞으로서 할 수 있는 현금을 갖다 유통할 수 있는 어떤 근거도 마련이 됐고, 그러면서 미래 환경에 대한 어떤 투자도 많이 되어 있고, 기술력부터 제품 확보가 돼 있고, 6월 달에 이제 코폴리에스터 이제 공장 증설 시설이 이제 다 완공돼 갖고 돌아가기 시작하면요, 지금 뭐 주문량에 비해서 생산량을 못 맞출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은 케미칼은요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별도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렇지만 연결회계로 볼 때도 얘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바이오사이언스가 당장 뭐 그렇게 적자를 낼 만한 부분이 있지도 않거든요. 눈에 당장 보이는 것도 뭐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뭐 이슈가 있지만 노바백스도 있잖아요. 앞으로 노바백스 건도 있고, 그 밖에 여러 가지 CMO들 할 부분이 많기 때문에 되게 괜찮고, 그 다음에 제가 이게 참 케미칼 지금 주주분들 중에 또는 이제 다른 종목 주주분들 중에 바이오사이언스 보유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알기 때문에 참 조심스럽긴 하거든요. 되게 조심스럽긴 해요. 되게 조심스러운데, 뭐 녹십자도 그렇고 이런 바이오 종목들 사실은 백신, 그러니까 제약사나 이제 바이오, 그러니까 일반 바이오 회사하고는 바이오사이언스가 조금은 달라요. 약간 제약 유통 쪽에 좀 더 가까운 그런 쪽이거든요. 그래서 약간 조금 다를 수도 있는데, 어쨌든 녹십자나 이런 데랑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좀 그쪽이 더 맞을 것 같아요. 맞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 바이오나 제약이요, 증시에서는 가장 변동성이 심하고 가장 투자할 때 어려운 테마가 그 섹터 중에 하나예요. 네, 되게 그런 쪽이거든요. 왜냐면 신약을 개발하는 것 자체도 시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임상 문제부터 법적 이슈부터 뭐 여러 가지 뭐 외부적인 요건들이 많아요. 그리고 그냥 수출하는 게 아니라 미국 같은 경우 FDA 승인도 받아야 되고 절차도 복잡하고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신약 개발도 그렇고 유통도 그렇고 보관 시설부터 개발부터 연구 시설이 거기 들어가 있는 뭐 무균실부터 뭐 항원습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게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운영비도 많이 들어가고, 약을 제조를 하려면, 백신을 제조를 하려면 뭐라 그러죠? 소스 바이러스 원균이라 그러네. 소스균? 그러니까 제가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어쨌든 백신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그 균이 있잖아요. 그걸 받아다가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비용도 많이 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파이자가 이제 그런 게 있었지만 유통에도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어느 정도 유통기간 지나면 폐기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들 원래 어려워요.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보면은 케미칼 보세요. 그 어려운 분야를 어떻게 보면 이번에 싹 떼내버렸어요.
연결 회계상으로 물론 잡혀요. 근데 자기 사업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골치 아플 수 있는 그 부분을, 섹터 부분을 잘라냈어요. 그러면 이제 남은 거는 뭐냐면요. 케미칼은 그린 케미칼, 그다음에 제약 유통. 제약 유통은 남의 거잖아요. 남의 거고, 사실 그 케미칼이 하는 제약 유통은 약간 영업에 가까워요. 네, 바이오사이언스하고 좀 다르게 보셔야 돼요. 자기들의 어떤 영업망, 대형 병원이나 대형 중소형 병원, 클리닉, 여기에 확보되어 있는 영업망을 통해서 어떤 그 해외나 국내에 제약사들의 좋은 그 약이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약 같은 거를 판매, 유통을 하는 겁니다. 그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 판매에 대한 판촉. 네, 영업을 하는 거예요. 영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어떤 관리, 유통 관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가벼워요. 네, 가벼운, 몸집이 가벼운 것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본업이 뭐냐면 코폴리스터 같이 친환경 용기들, 네, 그 다음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인데, 뭐 여기는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나중에 이게 잘 개발돼서 제품이 나왔을 때 해외 수출을 하거나 국내 유통을 할 때 뭐 식약청에 대해서 뭐 해야 되거나 FDA 승인을 받아야 되거나 임상해야 되거나 이런 거 없어요. 내부적인 기술 테스트, 뭐 기술 테스트나 이런 제품 테스트는 제조사는 다 하는 거예요. 자동차도 보면은 생산해 놓고, 예를 들어 현대차 같은 경우는 뭐 남양이나 이런 데 트랙 같은 데서 자동차 막 여러 가지 테스트도 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 테스트는 뭐 당연한 거예요. 제품 테스트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래도 제약보다는 훨씬 더 뭐 가볍죠. 임상은 잘못되면 또 문제 생기잖아요. 그리고 접종하고 나서도 부작용이나 이거 문제 생기잖아요. 근데 이런 그린 케미컬이나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이나 뭐 제약 유통은 그런 부담감이 적어요. 물론 제약 유통 같은 경우도 유통했는데 그 약이 문제 생기면 어쨌든 영업한 쪽도 책임은 어느 정도 있겠죠. 근데 선정 자체를 어쨌든 괜찮은 거 위주로 하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가 한번 예전에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신약에 대한 리포지셔닝, 기존에 이제 개발해서 쓰거나 아니면 개발해서 묻혔던 그 신약들에 대해서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는 거죠. 그 약에 대해서 용법을 바꾸거나 용량을 바꿔서 다른 병에 대한 치료제로 쓰는데, 그 대표적인 게 프로페시아예요. 프로페시아는 원래 다른 용도의 약이었는데 부작용으로 털이 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뭐죠? 프로페시아 자체가, 그래서 그 부작용을 활용을 해서 리포지셔닝을 한 건데 탈모 쪽으로 완전히 뭐 국제적으로 히트를 쳤죠. 그쪽으로 오히려 되게 엄청나게 매출을 많이 일으켰고, 자, 그런 거를 갖다가 하는 게 리포지셔닝인데, 그거를 이제 AI 도입을 해갖고 빅데이터와 AI로 해갖고 찾아내는 걸 하잖아요. 네. 근데 그쪽도 이제 제대로 돌기 시작하면 그 신약 리포지셔닝이요, 잘만 되면 돈이 엄청나게 올라오는 돈방석이에요. 케미칼은 신약의 그 재활용에 대해서 용법이나 용량, 그러니까 이런 거 있죠. 그다음 부작용에 대한 어떤 대응, 이런 거에 대해서 특허 내면 되거든요. 사용법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특허를 해놓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제약회사랑 협의를 해갖고 어느 정도 이제 비용 마진을 잡아가면 돼요. 편하잖아요. 뭐 개발비가 특별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제약처럼 개발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가벼워요. 자, 이런 것까지 보면은 케미칼은요, 제가 보기에는 나중에 어느 분도 언급하셨지만 삼성전자처럼 뭔가 이렇게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회사예요. 네. 그래서 정말 뭐 제가 볼 때는 되게 성장성 있는 데고, 주력은 어차피 그린 케미칼이라 그걸 밀고 갈 건데, 만약에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쪽이 잘 된다, 그리고 시장이 확대되어 나간다 그러면요, 이건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PPS 쪽은 원래가 이니치라는 데를 갖다가 이제 합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거기 원래 적자였어요. 적자인 거 알고 한 건데, 미래에 대한 시장성 그런 걸 보고서 한 건데, 이게 잘 돼서 하면요, 예전에 이제 그 바이오 에너지 매각 했던 것처럼 매각을 하거나, 아니면 바이오 사이언스처럼 별도 회사로 또 자회사나 이런 걸로 분리시킬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또 수혜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케미칼은 제가 볼 때는 SK 디스커버리가 사실은 SK그룹에서 거의 떨어져 나가고 있는 독립 지주사랑 마찬가지인데, 거기에 주력 중에 하나예요. 케미칼이. SK가스랑 그 케미칼은 주력입니다. 주력이기 때문에 지주사가 얘를 안 키울 수가 없어요. 얘가 안 크면 이 그 디스커버리 쪽에 이 디스커버리 지주사의 그 군이라 그럴까요? 그쪽 그룹, 네, 거기에서는 좀
얘가 잘 돼야 어쨌든 성장성이 있는 거거든요. 네. 뭐 SK가스나 이런 쪽은 지속적으로 캐시 그 플로우,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현금이 들어오는 뭐 그 현금을 얻어내는 데는 좋은 데지만 성장성은 사실은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성은 결국은 케미칼에 투자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렇다고 바이오사이언스 지분을 다 털어내고 바이오사이언스를 케미칼에 동등한 관계사를 만든다? 이것도 당장은 그렇게 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굳이 그렇게 하면서 디스커버리가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지배력을 확장해 나가는 거, 그게 굳이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뭐 케미칼 지금 주가가 그렇게까지 고평가도 아니고, 지금 뭐 여러 지금 대외적인 상황, 여러 상황 때문에 좀 빠져서 좀 골치 아픈 상황이긴 하지만, 지금 27만 5천원, 그러니까 직전 가격 27만 4천원, 내일 이런 거 잘 지지하고, 뭐 그러면 야금야금 올라가고 거래량 줄고, 일단은 기관이나 이런 데 프로그램에서 나올 수 있는 그 시그널은 과매도 시그널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얘네들이 과도하게 매도를 내보낼 것 같진 않거든요. 매도량 지금 오늘 또 보면 매도 자체가 많이 줄어있죠. 거의 없는 동 지금 막 줄여놨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히려 매수가 들어오면 들어오지 매도가 나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최근에 이제 어떤 바이오사이언스 상장 이슈와 관련돼서 껴있었던 그 단타성 수급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털어져 나가는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얘는 이제 조용히 이제 올라가면서, 그때쯤 되면 이제 뉴스 나오겠죠. 그린 그 케미컬 관련돼서 코폴리에스터나 또는 이제 제약 유통 쪽이 되던, 또는 이제 조금씩 이제 수소 전기차 관련해서 PPS 쪽 이런 쪽이 나오던, 또는 이제 뭐 풍력 개발 관련해서 또 이 날개 코폴리스터로 풍력 개발용 날개도 만들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쪽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제 건들이 나오면서 조금씩 움직이면서 상승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은 조용히 가야 돼요. 조용히요. 네.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네. 그리고 지금 방송 녹화하는 중간에 감사 보고서가 나왔어요. 이거 한번 봐야겠네요. 무슨 내용인지. 지금 저도 이제 본 겁니다. 중간에 나와서 봐야 되는데, 어디 보자. 자산 총계는 줄었어요. 근데 뭐 자산 총계야 어쨌든 바이오사이언스 분리도 됐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건이 있으니까 될 텐데, 자 보세요. 부채가 줄었거든요. 부채가 보시면, 그쵸? 부채 자체를 보시면 부채가 줄었죠. 네. 그 전에 부채 비율에 대해서 많이 줄어들었고, 자본 총계는 오히려 늘었어요. 이번 돈 벌었잖아요. 그쵸? 돈을 벌었으니까 자본 총계 좀 늘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7천 거의 한 200억 됐는데 이제 9,500. 그죠? 이번에 상장하면서 바이오사이언스 상장하면서 현금이 들어왔죠. 그쵸? 9,500억 정도 됐고, 뭐 여전히 뭐 부채는 좀 많이 있는 편이에요. 부채는 있는 편인데 전에 비해서 월등히 줄었잖아요. 그쵸? 이게 1조 4,130억 정도 이렇게 됐었는데, 지금은 1조 1,160이 되는 건가요? 1조 1,610억. 아, 제가 이거 숫자를 넣고 거꾸로 읽죠. 1조 1,610억. 1조 4천. 그럼 이게 얼마죠? 거의 2,400억 가까이 부채가 줄었어요. 네. 뭐 이거는 어쨌든 뭐 장부상 문제니까 이거 좀 뭐 빼고요. 자본 총계에서 이제 자기 자본 비율이 보면은 많이 올라갔어요. 자본금에서 좋죠. 뭐 이것도 뭐 어쨌든, 자 제일 중요한 건 매출인데, 매출 증가했죠. 기존에 1조 1,120억 뭐 반올림하면 1조 1,130억 정도였는데 지금 1조 2,140억 47억. 그쵸? 그러니까 전에 비해서 올랐어요. 영업이익이 중요하죠. 영업이익 410억 정도 됐었죠. 그렇죠? 410억이 지금 410억이 이제 1060억, 1062억, 반올리면 1063억. 많이 늘었죠, 영업이익이요. 네. 그 다음에 뭐 당기순이익을, 중요하죠. 실제 돈 모은 거 당기순이익. 이거는 이제 케미칼, 바이오사이언스 상장으로 돈 들어온 게 있을 거예요. 이제 그런 건도 있을 텐데, 당기순이익이 보면은 50억 정도 이렇게 됐었죠. 네, 50억 정도 했는데 2,550억.
뭐, 네. 어쨌든 뭐, 돈이 들어왔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위에 거는, 집에서 연결 재무제표고, 이제 별도로 볼게요. 별도. 얘 것만 갖고 한번 별도를 보면은, 자산 총계 줄었죠. 뭐, 어쩔 수 없어요. 자산은 어쩔 수 없고, 전에 1조 2180억 정도 부채가 지금 8590억 정도로 줄었어요. 자본 총계가 이제 888억, 8850억. 오늘 이렇게 버벅거리죠? 전에 이제 자본이 6840억 정도였는데 8850억. 자, 이렇게 보시면요. 부채보다 자본이 많죠. 그렇죠? 그래서 자본 총계가 부채 총계보다 높아졌어요. 이때는 훨씬 많았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재무제표상 문제 때문에 그동안 케미칼이 문제였는데 이제는 뭐 예, 자본이 부채보다 많아졌어요. 자, 그 다음 영업이익. 얘네 거만 영업이익 볼게요. 영업이익은 요것만 봤을 때는 좀 줄었네요. 네, 줄었고. 그래서 520억이었는데 매출은 많이 늘었는데 오히려 지금 영업이익은 480억으로 좀 줄었어요. 뭐 네, 당기순이익은 어쨌든 늘었고요. 네, 그러는 거. 자, 그런 상태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뭐 케미칼, 네, 괜찮은 상황이고, 어쨌든 이제 3분, 지금 이게 이제 1분기죠. 그러면은 이제 2분기, 뭐 이렇게 3분기 가는 것들, 그런 것, 1분기가 아직 안 나왔죠. 네, 직전을, 그, 연에 대한 거니까, 그쵸? 작년 거, 네, 작년 거에 대한 거니까 제가 잠깐 잘못 설명드렸어요. 그래서 1분기 거를 이제 한번 보면은 좀 더 명확해지겠죠? 근데 지금 최근에 근데, 그린 케미컬 쪽도 그렇고, 되게 사업이 괜찮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봐야 될 것 같은데, 또 어찌됐건 지금 케미칼 나쁘지 않은 모습이에요. 되게 괜찮은 모습으로 지금 가고 있고, 뭐, 재무 상태도 많이 개선이 되고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주가 자체가 그렇게 좀 답답하긴 해도 나쁜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얘도 보면은 뭐 장 초반에 쭉 떨어져 있다가 어쨌든 밀려 내려와 있는데 그래도 여기서 마무리 지고 있었다는 건 괜찮은 것 같고 뭐 한 가지 아쉬운 거는 동시효과에서 이제 개인들이 매도를 하면서 좀 떨어졌는데 그래도 뭐 27만 5천 원을 지켜낸 거는 전에 여기보다는 조금 그래도 조금이라도 위이기 때문에 그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거래량 자체가 많이 줄었고 자 그래서 내일 뭐 이런 애들 지지라인만 잘 잡으면 또 반등도 하거든요. 몸통 안쪽으로. 네. 거래량 줄인 상태에서 지금 기간이나 프로그램은 수급이 들어올 수도 있는 그런 상태로 잡아놨기 그러니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애들은 오히려 이렇게 몸통 안쪽으로 반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일 28만원 하단까지 한번 반등 신호가 나오지 않을까 싶긴 한데 좀 좋은 모습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쨌든 뭐 지지가 됐을 때 이게 반등을 꼭 한다가 아니라 27만 4천원 직전 그 종가죠. 최저 종가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지를 하면서 될 경우에 지지가 될 경우에는 이제 반등세가 나올 수 있어요. 자, 케미칼이 아니라 바이오사이 여기 삼성 엔지니어링 뭐 엔지니어링 뭐 요즘 이 연기금이 맨날 매도하는데 얘는 뭐 연기금이 워낙에 뭐 많이 사요. 지금 또 이렇게 늘렸어요. 그쵸? 매도를 하면 거의 매도는 안 해요. 근데 연기금이 보면은 요즘 뭐 얘에 대해서는 뭐 그 왜 그러겠어요. 유가 오르고 있죠. 해외 사업에 대해서 이제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고 작년에 수주했던 게 이제 매출로 반영되기 시작할 거고 그래서 계속 전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현실화 되니까 얘네들도 조금 점점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14,000원 돌파했는데 지금 14,000원 돌파가 사실 수급으로 밀어 올렸거든요. 개인들은 그냥 오늘 완전히 매도했어요. 보시면 뭐 매도에 대부분 개인들이 했는데 개인들은 오늘 그냥 이제는 14,000원 그동안 눌렸던 분들 거기까지 다 이제 매도해서 나간 것 같은데 개인들은 매도를 했는데 오늘 보면 외인들이 워낙 강력하게 좀 밀어붙였어요. 또 네. 외인들이 처음부터 막 많이 강력하게 밀어붙여갖고 외인 매수 보세요. 딴 때에 비해서 뭐 이때도 있지만 대부분 다른 데에 비해서 매수 많이 했고 연기금마저 그랬거든요. 이게 14,000원 뚫으니까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매수세도 들어온 것도 있는데 오늘 뭐 3월 20일 여기거든요. 잘 보이게 좀 확대를 할게요.
자, 오늘 여기인데 시초가 자체가 13,800원에 시작을 했어요. 저가도 뭐 이제는 13,500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심을 가지니까 이제 거기를 바탕으로 밀어 올린 거예요. 저 장 초반에 어쨌든 올려놨는데 살짝 조금 밀렸는데 밀려도 어쨌든 이제는 13,500원 위에 있는 거예요. 그 13,000 거의 600원까지 위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하게 밀어 올리더니 그리고 이렇게 올려서 끝냈어요. 뒤로 가면 갈수록 쭉 올렸죠. 네. 그 중국에서도 어쨌든 그 금리 인상 안 하겠다 그런 얘기까지 나오니까 투심이 좀 살아나면서 한국 증시 자체도 좀 거기에 영향을 좀 받았죠. 약간 처음에 이렇게 쭉 빠지다가 어느 정도 이제 상승을 한 상태로 이렇게 하다 도로 빠지긴 했지만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도 이제 보면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고 그 다음에 지수는 빠졌지만 얘는 여기서 좀 유지를 한 상태가 됐죠. 그래갖고 계속 이제 올려가다가 뭐 종가는 뭐 매도세가 좀 있다 보니까 동시효과에 좀 이렇게 마무리가 됐는데 전반적으로 오늘 뭐 주가 잘 올랐죠. 그래서 종가에서 이제 이런 그 기간으로 추정되는 그런 매도물도 있었고 했는데 개인들은 주로 이제 매수를 했어요. 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고 오늘 외인들도 매수 많이 했고 그런 상태고요. 외인 매수 워낙 셌죠 오늘 연기금이랑 그쵸. 거기에 비해서 뭐 매도가 개인들은 엄청나게 매도를 했는데 물론 외인들도 매도를 했어요. 근데 전에 이런 때랑 비교했을 때도 전에 상황에 비해서는 매도량이 좀 줄었거든요. 줄은 상태고 뭐 기관은 거의 매도량이 별로 없어요. 그쵸? 매도 거의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매수 포지션을 잡았고 투신 보면은 이게 순매도인데 보시면 매도한 거 별로 없어요. 다만 이제 매수 좀 거의 안 한 것 뿐이지. 그러니까 이건 요 숫자로 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관은 그냥 오늘 전반적인 상황 보시면 기관은 거의 매수를 했어요. 네, 매수를 했고 매도 별로 안 했어요. 이제 외인들도 오늘 뭐 엄청나게 했잖아요. 매도가 이게 커 보이지만 사실 보시면 엄청나게 매수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오늘 매도는 그냥 개인이 한 거예요. 개인이 한 건데 좀 오늘 뭐 갈만한 자리인데 이런 매도가 나오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네, 그 판 사람들이 뭐 다 이유가 있어서 하신 거겠지만 그런 거 좀 안타까운데 자 이제는 그 14,000원 좀 지지 받아야 되고 사실 주식이 이제 14,500원을 제대로 돌파한 적 없기 때문에 이제는 매토가 차이도 안 나고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합니다. 부담스러운 자리라 여기를 지금 위로 돌파하기보다는 자리 잡아야 돼요. 지금 부담스럽거든요. 안 그러면 또다시 내려올 수 있는데 오늘 상황을 보니까 이제 13,500원에 대해서는 위에 있어도 된다라는 게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여기서 고생을 했어요. 이 고질적인 문제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것 같습니다. 해소가 된 것 같고 이제 올라갈 것 같은데 네, 자 그렇게 해서 14,500원 돌파하고 이렇게 좀 갈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 시간은 걸릴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이제 돌파해서 갈 수 있다는 건 좀 오래 걸리는 얘기입니다. 여기를 지지받고 단단하게 해놨을 때 말씀드린 거고 지금 자리에서는 사실 14,000원 돌파에 대해서 돌파했다 안 했다 얘기를 좀 얘기하기는 좀 껄끄러워요. 네, 과거에도 이렇게 돌파했었죠. 돌파했지만 오래 버티질 못했거든요. 도로 내려왔고 이때도 보면은 여기 종가가 아래에요. 이때 돌파한 건데 돌파하고선 지지받는 거 반등하고 했지만 오래 못 버텼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또다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겪어보셨잖아요. 13,500원에서 자꾸 돌파하지 못하고 밀리고 하면 오래 걸리잖아요. 지금 여기까지 하락세였고 반등세에서 보시면 이마만큼 시간이 걸렸어요. 한번 세볼까요? 여기까지 왔을 때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 열여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물하나 스물둘 스물셋 스물다섯 한 25일 거의 한 달 넘게 걸렸죠. 한 달을 20일로 잡아야 되니까 그렇게 오래 걸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또 여기서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거 깨지면. 그러니까 지금은 무리하게 얘를 뚫는 것보다는 여기서 잘 만들어 놓으면은 오히려 그게 더 빨리 가는 거예요. 급하게 가려다가 더 도는 것보다 차라리 며칠 더 걸리더라도 여기서 자리 잡고 가는 게 나아요. 그래서 이번 주는 그냥 14,000원이 그냥 위에만 있으면은 이번 주는 땡큐예요. 네. 근데 일단 오늘 사실 갭으로 하고 올려놨기 때문에 내일 이제 14,000원 넣고 싸움이 많이 벌어질 거거든요. 네, 이해관계가 이제 많이 클 텐데 14,500원은 좀 부담스러워요. 이 자리 부담스러우니까
어쨌든 내일 여기서 좀 잘 버텨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14,100원에서 14,000원에서 그 위에서 조금씩만 버텨내면 뭐 14,050원도 괜찮아요. 거기서만 계속 버텨내면 뭐 얘는 이제 여기서 자리 잡는 거고, 그러다가 때가 되면은 또 이제 올라가면 돼요. 근데 얘는 뭐 올해도 지금 수주 잘하고 있고, 작년에 이제 수주권 매출로 들어올 것도 있고, 유가 상승에 따른 또 기대도 있고, 이 위에만 잘 있으면 또다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4,000원 깨지면 안 돼요. 골치 아파요. 그래서 아마 이제 오래 갖고 계셨던 분들, 여기서부터 계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참 오래 걸렸죠. 여기까지 하는데 오래 걸리긴 했는데, 일단은 지금 직전에 이제 전고점 부분까지 온 것 같아요. 온 것 같은데, 네, 여기서 좀 잘 만들어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이 가격대를 보면 2만원 정도, 전에 여기서 이제 떨어진 다음에 2만원 정도를 이제 위로 놓고 되게 오랫동안 이게 걸리고 있거든요. 오랜 시간 동안 걸리고 있어서 지금 14,000원에서 이제 2만원 가는 것도 사실은 그렇게 단기간에 쉽게 갈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최근에 이때, 네, 코로나 터지고 유가하면서 많이 떨어졌는데, 제가 그래서 2만원 말씀드리는 건데요. 19년도에서 이렇게 좀 흘러가고 있었을 때 보면은 하단 박스가 여기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15,000원, 네, 15,300원. 이 정도에서 이제 바닥을 놓고 흘러가고 있었어요. 2019년도에. 2만원은 상단, 그 다음에 여기 그러니까 제가 이거 주가 분석이라기보다 큰 그림을 보실 때 어떻게 하시면 될지 약간 그거를 좀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제 일봉으로 할 때는 그때그때 상황이지만, 큰 그림을 볼 때는 이제 월봉이나 이제 연봉 이런 걸 보는데, 연봉으로 보게 되면은 보실 때 되게 어려워요. 1년에 큰 추세이기 때문에. 이거는 많이 해보신 분들 아니면은 이걸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나마 월봉으로 말씀드리는 건데, 자,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이네요. 벌써 이제 재작년하고 이제 2020년 그리고 올해 이걸 비교를 할 때 이런 걸 올 때 그렇게 보시면 돼요. 사실 얘 보면은 그 전에도 2018년도도 좀 비슷한 상황이었죠. 코로나 터지기 전 상황이에요. 안 집히죠? 네. 그 전에도 보면은 한 요 정도까지 이제 올라오고 나서는 계속, 네, 요 안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단 박스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 정도 선 15,400원 정도 거기에 놓고 오랜 기간을 횡보를 했던 종목이에요. 근데 이게 오랜 기간 횡보를 했다고 하지만 15,000원에서 2만원이면은요 5,000원이잖아요, 갭이요. 그쵸? 그러면은 거의 한 30%가 넘는 폭이에요. 얘는 뭐냐면요, 이런 애들 볼 때는 진폭이 이게 30%다 그러면은 바닥하고,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머리끝을 하면, 발바닥에 사서 머리끝에서 팔면은 제일 좋죠. 수익은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파는 게 제일 높잖아요. 일반 사람들 그렇게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그래서 무릎 약간 위에서 해서, 그 다음에 어깨 약간 밑에, 그럼 폭이 30%면 위아래로 5% 빼버리는 거예요. 그럼 20% 폭이죠. 그러면은 20%를 놓고 얘는 정기적으로 이제 아래에서 사서 위로 20% 수익률로 가는 그런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박스권 매매는 큰 그림 본 다음에 하단 무릎에서 사서 상단 어깨에서, 이쪽 어깨에서 파는 그런 걸로 하는 게 박스권 매매예요. 이것도 잘 하시는 분들은요 이거 갖고, 왜냐면 박스권 내에만 있으면은 얼마나 쉬워요. 이쯤에서 사서 이쯤에서 팔고, 이쯤에서 사서 이쯤 팔고. 다만 하단은 하단이 잘 지켜지는지만 보면 돼요. 그러다가 얘가 돌파해서 올라가잖아요. 그럼 박스가 깨졌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박스를 찾는데 시간 오래 걸리니까, 그동안에는 돌파하면 돈 벌었잖아요. 매도한 다음에 그 현금을 갖고 또다시 이런 박스권이 있는 괜찮은 종목들, 재무제표랑 다 보셔야 돼요. 기업이 괜찮은 상태에서 박스권이어야지, 맨날 마이너스에 사업도 잘 못하는 애들 박스권 하다 더 떨어져요. 네. 사업이 뒷받침되기 때문에 박스권 하단이 지지를 하는 거지, 맨날 적재에 돈도 없고 자본금도 없고 부채만 놓고 이런 애들 더 떨어져요. 그러니까 재무제표 같이 보셔야 되는데, 그런 거 확인해서 가시면 얼마나 좋아요. 더 이상 빠질 일도 없고, 여기 하단에서 사서 하고. 자, 근데 빠졌죠. 이거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빠졌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왔는데 뭐 6,000원만까지 어마무시하게 빠졌죠. 2만원까지 갔던 애가 여기까지 엄청나잖아요. 그쵸? 2020년 너무 힘들었어요. 2020년 왜 힘들었게요?
질문 드리는 겁니다. 2020년 왜 근데 제가 이게 방송을 하면서 혼잣말로 하면서 마치 같이 대화하는 것처럼 이렇게 질문하고 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해요. 저도 이상하긴 한데 저는 리딩보다 어쨌든 주식 매매 실력을 쌓아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화두를 던지는 건데, 제가 질문 드렸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답만 듣기보다는 생각을 해보시면 좋은데, 이 박스가 왜 이 박스로 떨어졌게요? 이렇게. 자, 코로나 상황이었잖아요. 코로나 상황이고, 그리고 유가가 막 그때 10몇 달러인가요까지 막 떨어졌죠. 유가 하락이 있었고, 삼성 엔지니어링의 주요 고객들이 그런 산유국들이 많은데, 정유시설도 그렇고 플랜트 쪽이 많은데, 유가 하락하면 그쪽은 돈을 못 버니까 신규 투자 안 하잖아요. 있는 것 같고 운영을 할 거고, 신규 투자 안 하면 얘네들은 설계부터 프론트엔드 그 설계단부터 그 운영까지 다 해서 어떤 플랜트 건설까지 다 하는 데인데, 결국은 그 산유국에 투자 안 하면 그런 프로젝트 수주거리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덜 버니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건 뭐죠? 코로나하고 유가 하락 상황에서 벌어졌어요. 자, 지금 코로나 어느 정도 진정 국면 가고 있고 유가 막 오르고 있죠. 그럼 얘가 이렇게 이 박스로 올라올 거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 그쵸? 지금 서서히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고, 지금 보시면요, 이 박스에 지금 상단에, 전에도 여기 있었던 데죠. 여기에 상단에 지금 부딪혔어요. 전에 이렇게 와갖고 여기도 이제 못하고, 여기 지지 저항 뚝 떨어졌는데 여기서 10,000원에서는 다 지켜내면서 갔어요. 그러다가 올라와갖고 지금 상단, 네, 여기도 있었고 했지만 상단 부분. 자, 이제 뭐냐면요, 얘의 숙제는 그거예요. 어찌됐건 그 오랜 시간을 버텨서 이제 상단에 왔어요. 부분에 얘가 할 일은 이제, 자, 박스권 돌파냐 아니면 또다시 박스권이냐, 이겁니다. 큰 그림을 보시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내가 지금 이 종목이 13,000원, 13,500원 빠졌다 뭐 했다, 이걸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는 큰 그림을 보실 때요, 얘는. 근데 모든 환경들, 유가가 올라가고 있고 수주도 계속 하고 있고, 뭐 말레이시아 이런 데들 계속 수주하고 있잖아요. 그 기존에 이때 수주했던 거 이제 매출로 이제 데이터가 반영이 돼요. 수주와 매출은 다른 겁니다. 수주는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따낸 거고, 그게 보통 이제 플랜트도 그렇고 3년에서 5년 해요. 그러면은 진행을 하면서 돈을 받잖아요. 그쵸? 뭐 이때 3년짜리 받았다 그러면 19년도에 한 번 받고, 이때 받고, 이때 받겠죠. 작년에 수주한 것도 이때 조금 받고 그 다음에 또 받고 하겠죠. 그 수주 금액 전체에 대해서 매년 얼마씩 주기로 한 돈들 있죠. 그러니까 받기로 한 거, 그게 이제 매출로 잡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기서 이제 설비 투자하고 뭐 재료도 사야 되고 인건비도 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비용이죠. 비용을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데이터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예요. 작년에 했던 것도 이제 반영이 될 거예요. 매출도 올라갈 거고 이익도 올라갈 거예요. 작년에는 비용이 많아요. 왜냐면 이런 플랜트나 이런 쪽이 초반에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이런 회사들 입장에서는 적자예요. 맨 처음에. 왜냐면 처음에는요, 이 공사를 이제 시작을 하잖아요. 설계 땅까지는 그나마 또 좀 괜찮은데, 이제 공사 시공이 들어가면은 미리 그 건설 장비부터 거기 건설 자재, 인부들, 그리고 뭐 기타 필요한 것들 다 처리해 놔야 돼요. 돈 받고 시작하면 늦어요. 네, 약속된 공기라 그러죠. 기간이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를 해놔야 돼요. 미리 준비 몰래요. 자기 돈으로 하잖아요. 근데 고객사는, 예를 들어서 1조를, 뭐 1조 계산 잘 안 되실까요? 그러니까 1,000억을 갖다 했다 그러면 1,000억을 바로 주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 뭐 20%? 그럼 200억이죠. 200억을 주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처음에 예를 들어서 1,000억짜리인데 이 공사에 들어가는 뭐 하청업체도 있고 막 그럴 거잖아요. 들어간 비용이 뭐 250억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1,000억에서 뭐 20% 200억을 줬는데 250억 썼죠. 마이너스 50억이 적자예요. 네, 그거를 공사하면서 그 다음에 200억 받고 또 300억 받고 하다 보면은 기본적으로 파이널은 750억 이익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되는 건데, 작년에는 오히려 지출이 많았죠. 자, 근데 이제는 이익이 갈 수 있는 시점, 그런 것들이 많아요. 자, 그렇게 되면 뭐예요? 상향으로 이제 갈 만한 준비가 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최소한 기존에 있었던 사업 정도만 한다 그래도, 코로나 이전 시대죠. 그때 정도만 한다 그래도 이 박스에요. 이제 15,000원 상단에서 20,000원 하단, 이 박스권을 가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근데 지금은 뭐 얘는 단기간 어떻게 했다, 사실 이거보단 그게 중요한 거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단기간으로 볼 때는 기술적으로 14,500원 오랜 기간 동안 여기를 못 봤기 때문에 사람이 친한 사람도 오랜만에 보면은 서먹서먹 하잖아요. 시간이 필요하죠. 근데 오랜만에 봤는데 옛날에 자주 볼 때처럼 농담 잘못하면은 오해하죠. 옛날에 자주 볼 때는, 친할 때는 저 사람이 그런 마음이 아닌 거 알기 때문에 좀 심하게 농담해도 아 그렇구나 넘어가는데, 이제 오랜만에 보면은 저 뭐야 나한테 왜 이래 하고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 다시 친해져야 그런 게 없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간이 필요해요. 여기서 옛날처럼 옛날 생각에 섣불리 움직이면은 오히려 관계가 악화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지금 14,000원 잡고 가면은 전반적인 이 흐름이 이제는 코로나 전의 상황으로 갈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오늘 하다 보니까 지금 1시간 10분이 됐네요. 그래서 추가로 다른 종목 몇 개를 더 보기에는 또 영상이 너무 길어서 또 길으면 또 싫어하실 수 있으니까 여기까지 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지난 주말에 조금 약간 부족한 그 생각에 심려를 좀 드렸는데, 그런 부분 좀 다시 한번 좀 사과의 말씀드리고, 네, 그만큼 더 열심히 또 좋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렇게 월봉 바탕으로 해서 전체적인 큰 그림 보는 것도 말씀드렸는데, 개개인 분들의 어떤 실력을 쌓아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급적이면 그런 쪽은 말씀을 많이 드리려고 해요. 뭐 제가 갖고 있는 노하우 뭐 안 가르쳐 드리고 이런 게 아니라 뭐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근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아는 노하우나 제 방법이 100% 정답은 아니에요. 저는 제 나름대로를 만들어 온 거고, 그리고 어쨌든 나름대로 성과는 있었어요. 근데 그게 모든 분들한테 다 맞는다는 건 아닙니다. 대신 어쨌든 제가 어쨌든 그래도 이제 괜찮다고 하면서 써오는 그 노하우들, 그 다음에 경험상 얻었던 것들, 또 강의하면서 또 어려워하셨던 분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그런 걸 통해서 이제 봤던 것들, 그런 거 많이 공유를 드릴게요. 네. 그래서 가장 궁극적인 목표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렇게 뭐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거 너무 많잖아요. 근데 누가 이게 정말 저 사람이 알고 하는 건지 아니면은 저 말이 정말 제대로 된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쵸? 결국 본인이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드리는 말씀도 100% 맞다고 말씀 안 드려요. 제가 무조건 옳다고 말씀 안 드려요. 저도 틀릴 수 있고, 저도 부족한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강해지셔야 돼요. 네, 본인 스스로 기본적인 판단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매매할 때 매매 패턴이나 매매 방식을 갖고 자기의 매매 철학을 하셔야 돼요. 철학을 갖고 하셔야 돼요. 자기 방식으로. 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는 이제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좀 계속 분석을 하려고 해요. 단순히 주가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분석하는지 보시고, 또 이제 만약에 딱 보시는데 아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연습하신 다음에 실력이 많이 늘어나셔갖고 혼자 해도 되겠다 그러면 혼자 하시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서 가끔 이제 와주시면 더 감사하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개인 투자자분들이 다 실력을 쌓으셔서 우리나라 증시가 좀 체질 개선이 되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증시는 여전히 일부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들 정책대로, 자기들의 어떤 전략대로 마구잡이를 주도하는 그런 장세거든요. 작년에 이제 개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면서 살짝, 예, 개인들 중심으로 살짝 잠시 그랬지만 여전히 기관들이 자기 멋대로 하는 그런 증시예요. 그만큼 그 이유가 이제 개인분들이 자기만의 어떤 매매 스타일이나 매매 노하우나 매매 그런 방식이 없다 보니까 얘네들 하는 얘기들만 따라갈 수밖에 없고, 또 기관들이 뭐 얘기하는 레포트 보면서 그런가 보다 불안해 하시거나 아니면 그런가 보다 하고 따라다닐 수밖에 없는 구조.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은 기관의 입맛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어요. 기관이 원하면 부정적인 레포트 막 내면 돼요. 그냥 내리는 걸 원하면. 실제 금융투자나 이런 데 보면은 언론사에 돈만 주면은 다 글 써주잖아요. 신문 같은 거.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그런 거. 또 기관은 돈 안 줘도 돼요. 언론사들도 어차피 자기 기사거리가 있어야 되니까 항상 금융사나 이런 데 기웃거리거든요. 그러면은 거기에다가 몇 마디 툭툭 던져주면서 부정적인 심리 만들면, 그러고 나서 자기들이 매도하면 돼요. 그러고 나서 개인들이 매도세가 강해지면 또 하단에서 매수하면 되고 끌려다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것 때문에 결국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어려워하시고, 옛날부터 있잖아요.
개인 투자자는 증시의 밥이다. 네. 특히 주린이라고 좀 표현하는데, 예전에 처음 이제 주식시장에 발을 들여놓으시는 그런 분들은 제일 좋은 먹잇감이다, 이런 얘기 있거든요. 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좀 개인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희생을 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분들이 줄었으면 좋겠어요. 줄어들고 개인 투자자가 이런 기관들하고 어깨 나란히 하면서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관들도 미국처럼, 네, 어느 정도 이제 개인 투자자들의 움직임에 대해서 긴장을 해야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생기면 좀 좋을 것 같다는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 개인들이 워낙에 기관들이나 정부에서도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동안 공매도가 불평등한 상태인데도 크게 뭐 신경 안 썼던 거거든요. 그래봐야 뭐 자기들이 어떡하겠어, 이런 거죠. 그러면서 기관들이 이제 자기들 방식대로 했던 거고, 여기에서 기관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사실 외국계 기관도 포함된 거예요. 외국계 증권사들도.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 이겨내시려면 단순히 이제 이런 그 뉴스나 레포트만 갖고 마음이 흔들리시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본적인 그런 매매 패턴이나 매매 스타일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해서 본인 주관으로 해석을 하시고, 아, 이거는 페이크구나, 괜히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이런 것까지 좀 판단이 가능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수급도 잘 보시면서 이게 진짜 이런 건지 아니면 페이크인지 이것도 잘 알아보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좀, 네, 오늘 좀 길게 말씀드렸는데, 지난 주말에 좀 지은 죄가 있다 보니까 더 죄송해서 더 많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네, 더 많이 알려드리고 싶었고, 그게 이제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보답하는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래서 긴 영상인데 좀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면 좋겠고, 오늘 월요일 좀 마음에 안 드시는 그런 장세이셨을 수도 있고, 네, 그런데 기운 내시고요. 기운 내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항상 응원합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